많은 사람들이 노후 파산의 원인을 물가 상승이나 투자 실패 혹은 연금 부족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지출 관리 실패, 특히 생활 수준을 줄이지 못한 소비 습관이 노후 파산의 1순위 원인입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심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퇴직 직후 3억의 퇴직금을 받은 62세 김성호 씨는 평생 제조업체에서 일했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했고 그 보상으로 목돈을 받았죠. 퇴직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야죠. 평생 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3년 후 그의 통장에는 1,00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물으면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소처럼 썼을 뿐인데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퇴직 전과 똑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했다는 것. 월급이 들어오던 시절처럼 외식하고 자녀 용돈 주고 골프 치고 여행 다녔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소비도 줄여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퇴직자는 소득이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소득 구조가 바뀐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현역처럼 소비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은퇴자들의 월 평균 생활비는 260만 원 안팎인데 실제 연금이나 이자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180만 원 남짓입니다. 매달 8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로 누적되는 셈이죠. 이 차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여전히 나는 쓸 만큼 쓸 수 있다고 믿는 착각, 그게 바로 노후 재정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런 사례는 부부간 갈등으로도 이어집니다. 남편은 이제 좀 즐기며 살자고 말하지만 아내는 당신 계산이 너무 낙관적이야 라며 불안해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둘 다의 돈이지만 쓰는 방식은 너무 달라요. 한쪽은 이제 쉴 때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은 이 돈으로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 인식의 간극이 부부 관계를 흔들고 결국 재정 악화로 이어집니다. 소비를 줄이는 건 단순히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인생의 속도를 맞추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자녀 지원입니다. 60대 은퇴자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손주 돌봄 비용까지. 본인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게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58세에 조기 퇴직한 박정자 씨는 퇴직금 2억 중 절반을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썼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국민연금 월 120만 원과 함께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죠. 그런데 3년 뒤 며느리가 둘째를 낳으면서 손주를 돌봐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생활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손주를 보느라 월세 80만 원을 내야 했고 식비도 늘었습니다. 결국 2년 뒤 남은 돈은 거의 바닥났죠. 자식 돕는 게 행복이었는데 이젠 후회가 돼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후 파산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습관적 낭비보다 의식 없는 소비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카드 자동 결제 항목들. 수입이 줄었는데도 누구도 이 항목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불필요한 고정 지출은 월 평균 35만 원에 달합니다. 그 돈이면 1년이면 400만 원이 넘죠. 결국 노후 파산은 거대한 사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무심함이 쌓여 찾아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비 구조의 재설계다. 생활비를 줄이되 단순히 절약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꿔야 합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에만 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나가는 골프 모임 대신 동네 걷기 모임으로 전환하거나 10년 된 자동차를 유지하는 대신 대중교통으로 생활 리듬을 바꾸는 것. 처음엔 불편하지만 6개월만 지나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됩니다. 통장에 돈이 남는다는 건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통제권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퇴직 후에는 돈의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현역 시절엔 수입이 빠르게 들어왔지만 은퇴 후에는 돈이 천천히 들어오고 천천히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이 속도 전환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는 늦어졌는데 나가는 속도는 여전히 빠른 상태로 유지되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왜 이렇게 빨리 줄었지? 하는 순간이 옵니다. 제 정상담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3년이 가장 위험하다. 그 기간 동안의 소비 패턴이 앞으로의 20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파산의 근본적 원인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벌던 사람의 자존심으로 소비하고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순간 재정은 무너집니다. 경제는 줄었지만 자존심은 그대로인 사람,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반대로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자신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오래 갑니다. 그는 돈보다 시간을 통제하고 소비보다 만족을 선택합니다. 결국 노후 파산의 1순위 원인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버는 속도는 줄었는데 쓰는 속도는 그대로이고 삶은 바뀌었는데 마음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만큼으로도 평온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은퇴 이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물가나 시장이 아니라 어제의 나, 즉 과거의 생활 습관입니다. 그걸 이겨낸 사람만이 노후를 지키고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을 진짜 내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노후 파산이다. 그러나 파산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폭풍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인 습관과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퇴직금이 얼마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연금이 얼마 들어오는지도 결정적이지 않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떤 삶의 방식을 유지하려 하느냐이다. 실제로 은퇴자의 재정 파탄은 대부분 소득이 사라졌는데 소비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시작된다. 돈이 줄어든 만큼 삶의 속도를 늦춰야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현역 시절의 궤도에 남아있는 것이다. 60대 초반의 정혜수 씨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했다. 퇴직금 3억과 개인연금, 퇴직연금까지 합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4년 만에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전세로 내놓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평생 유지해온 체면과 관성이었다. 그는 말했다. 퇴직 후에도 주말이면 친구들과 골프 치고 외식도 하고 손주들 오면 장난감 사줬어요. 예전처럼 썼는데 돈이 줄어들었을 뿐이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예전처럼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말이었다. 현실은 이미 바뀌었는데 그는 과거의 자신으로 계속 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노후를 돈의 문제로만 본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 파산은 심리적 저항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쉽게 줄이지 못한다. 자존심, 체면, 사회적 관계, 심지어 가족 간의 기대까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아버지 그만 고생하세요라는 자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이지만 막상 그 고생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자신을 새로 규정해야 한다. 일할 때 나는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은퇴 후에 나는 쓸 수 있는 범위를 조절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 인식의 전환이 늦어질수록 통장은 빠르게 줄어든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은퇴인지 부조화라고 부른다. 소득 현실과 소비 습관이 일치하지 않아 불안과 부정을 반복하는 상태다. 이 불일치는 결국 재정 불안으로 이어지고 불안은 다시 무의식적 소비를 불러온다. 또 하나의 큰 함정은 가족이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부모 세대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여겨진다.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손주 돌봄 비용까지 부모는 여전히 자신이 자녀의 안전망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하다. 노후 파산을 겪은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가족 지원으로 인한 작은 고갈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부모의 도움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지만 그 대가는 부모 자신의 노후 불안이다. 내가 힘들어도 자식이 편해야 한다는 마음은 숭고하지만 그것이 자기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그건 희생이 아니라 착각이다. 노후에는 주는 사랑보다 함께 버티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 은퇴 이후의 소비는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소비를 줄인다는 건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일이다. 예전에는 비싼 점심이 사회적 관계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아침에 산책과 커피 한 잔이 하루의 중심이 된다. 예전에는 자가용이 자존심이었다면 이제는 대중교통으로 다니며 낯선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새로운 풍요가 된다. 진정한 절약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덜 쓰는 대신 더 의미 있게 쓰는 것, 바로 그 균형이 노후의 생존을 결정한다. 은퇴자들의 재정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있다. 바로 퇴직 후 3년이다. 처음 1년은 퇴직금과 여유 자금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지낸다.
하지만 2년 차부터는 연금 외 수입이 줄고 지출 패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통장에 속이 빠르게 드러난다. 3년 차에 이르면 비로소 현실을 인식한다. 이 돈으로는 평생 못 버티겠구나. 그러나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퇴직 후 3년은 소비 습관이 굳어지고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 어려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퇴직 직후 1년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재정 전환기로 본다. 그 시기에 생활비 구조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이후의 삶은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흔들리게 된다. 노후 파산의 근본 원인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숫자를 외면하고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드는데도 여전히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후에는 나중이란 단어가 없다. 남은 시간과 자산은 이미 제한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결국 필요한 건 숫자 계산보다 삶의 재설계다. 돈이 아닌 관계 중심의 일상, 소비 대신 경험 중심의 만족, 소유보다 시간을 즐기는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은퇴란 단절이 아니라 속도의 조절이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만이 파산으로 향한다. 노후 파산을 피하려면 돈을 버는 법보다 돈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지키는 법은 단순하다. 첫째, 소비 구조를 점검하라.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고 진짜 필요한 것만 남겨라. 둘째, 생활 수준을 현실에 맞춰라. 과거의 나와 비교하지 말고 현재의 나에게 맞는 수준으로 다시 설계하라. 셋째,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를 명확히 하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넷째, 작은 수입원을 만들어라. 하루 5만 원짜리 강의든 지역센터의 파트타임이든 그건 단순한 돈 이상의 존재의 증거가 된다. 이런 실천이 모여야 노후의 버팀목이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우리는 평생 일로 자존심을 쌓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돈이 줄었다고 인생이 작아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가진 것 안에서 평안을 찾는 순간 삶은 훨씬 단단해진다. 나는 이제 벌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덜 써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자의 자유다. 결국 노후 파산의 1순위 원인은 돈이 아니라 생각의 관성이다. 퇴직 후에도 과거의 나로 살려는 마음, 변화의 속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고집이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액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은 돈으로도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삶의 무게를 줄이고 속도를 낮추며 필요한 만큼만 쓰는 법을 아는 사람. 그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같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파산을 막는 가장 단단한 방어선이다.